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영보 브로스 안방 극장 가다 안방 깜빵 무영보 브로스 안방 극장 가다. 왔고요. 네, 안방극장 가다. 진짜 감옥에서 영화 보나요? 응? 가끔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가끔 모아놓고 영화 보여주던데. 뒤에서 이렇게 필름 같은 거 틀면 앞에서 막 이렇게 포크 같은 걸로 막 쑤시고 그러잖아요. 네. 뭔 소리야? 이거 영화성 얘기.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저희가 지난번 52번째 에피소드 끝내고 안방극장 가다를 영화를 엄선해서 했고요. 멤버를 소개합니다. 오샥 소개합니다. 예, 모두 다 평안하신지요? 오샥입니다.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최과장입니다. 진욱이 소개합니다. 네, 진욱입니다. 김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سما ماما ماما الصيصان شو حلوين عم بيدوروا حول سما مبسوطين شربوا مي قالوا خير. 자, 저희들은 오늘 매우 심각한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예,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66번째 영화는 와드 알 카팁 감독 및 주연 나레이션의 영화 포 사마 네. 사마에게를 네.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광주 민주화운동, 네. 광주 항쟁 40주기더라고요. 40주년. 네. 올해가 네. 내일 모레예요. 5월 18일. 예,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이제 좀 지났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벌써 40년이나 지났네요. 광주. 그런데 아직 뭐 해결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들도 많고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도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리의 비극적인 현대사 광주를 40주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눈을 돌려가지고 저 중동의 시리아 내전 이 영화를 보니까 광주 생각도 나고 굉장히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시기만 달랐지.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뜻에서 이번 66번째 극장 가다는 사마에게로 정했습니다. 네. 극장을 갈 수 없어서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작년 영화인데 IPTV랑 네. 다 쫙 올라와 있어요. 네. 뭐 네이버에서도 3,500원이면 다운받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마에게. 사마. 예. 이게 뭐 시리아를 다루고 있고 네, 시리아 내전. 시리아 사람들이 직접 찍은 네, 그렇죠. 그 다큐멘터리 영화죠. 시리. 아 이거 참, 야 시리 다 꺼 이거. 이거 시리아 나오면은 시리가 켜지더라고. 아, 그래요? 시리아 하면은 이거 다 켜져. 이거 시리 다 끄시고요, 분들. 그래서 켜졌어. 시리아. 어떻게 그지? 시리아. 심지어 시리아야. 그러니까 시리아 그러면은 네, 사마에게 2019년작이죠. 예. 이게 이제 시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네. 실제로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그 현장에서 찍은 시리아인이 영국으로 옮겨가서 네. 예, 그 영상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그죠? 다큐멘터리 영화죠.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감독 와드 알 카팁. 카팁. 예. 이분이 이제 직접 주연을 하고 본인 네, 역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네. 이 한 가족이 나오는데 네. 예, 아내죠. 그죠? 아내이자 엄마. 처음에는 대학생이었다가 네. 중간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네. 그 아이가 사마죠. 사마죠. 네. 예. 91년생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직 예. 20대야. 예. 그러니까 이거 찍을 때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찍은 거죠. 네. 그리고 딸인 사마 알 카팁 나오고요. 네. 남편 남편 함자. 함자. 예. 이름이 함자야. 예. 함자. 함자 알 카팁. 저 함자가 어떻게 되시죠? 함자. 그런 상황이죠. 이름이 함자야. 네.
이 사람은 의사죠. 네, 의사죠. 그 아주, 이 지역의 그 저항군들이 그렇죠. 예, 반군, 반정부군 그쪽에서 이제 그 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그렇죠. 예, 아주 고위급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리아 수도는 다마스커스죠. 네. 그 뭐 워낙 유명한 도시고 성경에도 나오는 다메섹 네.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사실 시리아에서 제일 큰 도시는 여기 알레포예요. 알레포. 네, 알레포가 제일 커요. 근데 이 시리아 내전이 나고 나서 알레포가 뭐 인구가 400만인가 그랬는데 절반으로 줄었어. 다 도망가거나 다 죽거나. 난민이 예. 한 50만이 죽었고 시리아 내전으로 그러니까 시리아 전체적으로 50만 명이 죽었고 네. 시리아에서 1,000만 명 정도가 난민으로 네. 전 세계로. 그래서 이제 다마스커스가 제일 큰 도시가 됐고 예. 알레포는 두 번째. 왜냐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이에요. 영화에 잘 나오죠. 네네. 예. 저는 시리아 내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과 복잡해요. 예,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처음으로 찾아봤어요. 이거를 예. 예, 나는 다른 다큐를 좀 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보고서 난 깜짝 놀랐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리 전에 가버나움 했을 때 그때 그건 이제 레바논이잖아요. 레바논, 예, 네. 그 시리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잖아요. 예. 시리아에서 온 난민 아니야. 네. 그 자인 걔네 집안 네. 그런 것도. 그래서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다큐멘터리들이 몇 개 있어요. 이따 제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 보고서 나는 좀 그걸로 좀 공부를 했어요. 네. 형 지금 얘기해 주세요. 시리아가 좌우지간 2011년 아랍의 봄 이후로 중동이 다 난리가 났는데 시리아는 그 아랍의 봄 때문에 네. 큰 비극을 맞이한 겁니다. 네. 사마에게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예, 이거 상 예. 많이 받았죠. 올해 아카데미에서는 그 다큐멘터리 작품상 네. 예? 후보에 올랐죠. 예, 자, 후보에 올랐고요. 네. 바프타에서 바프타에서 예, 작품상을 받았네요. 네. 그래요? 예, 다큐멘터리 거? 작품상에 그렇구나. 다큐멘터리상을 받았고 받아야지. 바프타에서는 예, 역대 최초로 예. 다큐멘터리 영화가 네 개 네 부분 노미니가 됐죠. 후보에 올라서 예. 되게 이게 무슨 영화야 막 그랬죠. 비영어권 영화 네. 작품상에 올랐고 그러니까 외국어 영화상이겠죠. 그리고 최고 영국 영화상. 네. 예. 그리고 신인 작가, 감독, 프로듀서상. 그런 게 예, 있어요. 그 바프타에? 분야가 있네요. 네, 바프타는 영국 아카데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알자지라 국제 다큐멘터리 필름 페스티벌도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상 받았어요. 메인 어워드. 그렇죠. 예, 상 받았고요. 그 영국 독립 필름 어워드라는 게 있어요. 네, 비파. 예, 네. 브리티시 인디펜던트 필름 어워즈라는 네. 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최고상, 네, 작품상, 작품상 받았죠. 작품상 받았고 감독상도 받았고요. 네. 네. 그리고 최고 다큐멘터리상도 받았네요. 이걸 이제 예. 이 와드 이 여자가 찍고 영화는 채널 4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제작을 한 건데 네. 영국 감독이 하나 더 붙어서 다큐멘터리 네. 감독 네. 에드워드 왓츠. 와츠 예. 이 둘이서 이제 공동 감독 연출이 된 거죠. 네. 근데 그 수상식 아까 우리 잠깐 봤잖아요. 네. 이제 와드 카티 위에 올라와 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옆에 이 공동 감독한 네. 영국 사람 가만히 와츠. 서 있다가 네. 당신도 한마디 해 그랬더니 땡큐 그러면서 한마디만 딱 왜냐면은 이 여자한테 계속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주려고 네, 네. 그 배려가 있더라고요. 네. 목숨을 걸고 찍은 영상인데요. 아 그럼요. 네. 이거 보면은 네. 네. 진짜 목숨을 걸었어요. 카메라에 걸고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찍었나 몰라.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게요. 이게 참. 자 이거 사마에게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약간 좀 워닝 경고를 예. 약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큐고 이게 무슨 뭐 연출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이 와드 이 젊은 여성이 네. 시리아 여성이죠. 손에 그냥 캠코더를 들고 네. 그냥 찍은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 끔찍한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딱 5분 보고요. 아, 나 이거 못 볼 것 같은데 그치. 이런 생각이 나도 좀 그랬어. 들었어요. 나도 못 보겠더라고 난 처음에. 왜냐하면 초반에 아이가 그쵸. 죽는 장면이 나와요. 네. 아, 근데 그걸 보고 저는 이걸 계속 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가면서 계속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 반복됩니다.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여리거나 이런 거 잘 못 보시는 분들은 네. 저 같은 사람들. 그런데 저는 꼭 참고 봐야 된다고.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예. 눈이 예. 퉁퉁 부어도 봐야 돼 이거. 이게 근데 아니 뭐 이렇게 뭐 감동을 해서 눈물 흘리는 거 이게 아니고 이
이 진짜 이 엄중한 이 현실이 정말 칼이 돼서 막 폐부를 찔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좀 마음을 좀 다잡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한 5분 바깥 그 시점에 네.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냐면 이건 일종의 위령제예요. 음. 그러니까 영화를 영화로 보는 것도 좋은데 일종의 우리가 같은 동참을 하는 그리고 넋을 위로하는 그 행위의 일종으로 이 영화를 보시면 조금 이 영화의 깊은 맥을 좀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냥 가벼운 마음을 볼 수 있는 영화는 절대 아니다. 일단 다큐라는 거 인지하시고 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네.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러니까 이거 쉽게 볼 수 없니. 이게 그런 포스터는 경고에 저희가 그랬어요, 제가. 포스터는 또 이게 약간 되게 드라마틱해요. 이게 이 와드가 자기 딸 사마를 안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작년에 계속 이게 이제 기생충이랑 같이 붙어다니면서 저 무서운 건 줄 알았어요.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도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저 뭐지 저 극영화인가 다큐인가 뭐 난 그랬는데 이 시리아라는 거야. 아 근데 보고서 좀 안 잊히는 장면들도 많고 그래서. 아유, 눈에 손해요 지금. 근데 이번에 극장 가다로 갑자기 탁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내가 나머지 무용부 브로서들한테도 강제로 보라고 했습니다. 아 진짜 경고입니다. 진짜 제가 한 5분 진짜 아까 최 과장님 얘기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병원 안에 이곳 저곳에 아이들이 누워 있는 씬이 탁 나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그때 약간 숨이 약간 이렇게 턱 하고 막히면서 이거 진짜잖아 이게 확 들더라고요. 이게 영화적 연출이 아니고 이게 진짜잖아 하면서 그때부터 막 제가 막 마음을 다잡고 보느라고. 난 처음에 그 않았어요. 강에서 시체 꺼내가지고 진짜. 쭉 해놓는데 나는 이게 뭐지 연출인가 근데 그 진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한 5분 내에 그런 갈등이 옵니다. 이거를 계속 봐야 되나? 근데 그 갈등을 꾹 참고 보시기를 권합니다. 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 외 시체들 막 꺼내고 사람들 이렇게 쫙 이렇게 비닐 같은데 싸서 이렇게 쭉 눕혀놓잖아요. 그 파란 비닐에. 그 장면은 확실히 그 5.18에 관련된 그러니까. 푸티지랑 너무 비슷해요. 네. 비슷해서 예, 그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 알레포의 상황이 딱 네. 그 금남로 거기 광주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네. 그것도 정부가 네. 이 사람들 시민들을 탄압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이번에 광주 40주년이니까 그냥 바로 이 영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자, 이 영화 설정을 네. 좀 설정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사실. 사실 예, 이들이 처해 있는 그쵸. 지금 현실 사마가 누구고 예. 네. 우리 저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 아니요, 저 잘 몰라요. 최가장 좀 공부 좀 했어? 아니 잘 몰라요. 잘 중동은 그냥 하루 이틀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복잡해요. 아무튼 제가 아까 쭉 읽어봤는데 이건 복잡해서 설명하기 힘들다. 일단 이쪽 여러분들이 상황은, 저것만 합시다. 우리가 옛날에 뭐 18세기, 19세기 뭐 영국이 무슨 짓을 했고 프랑스랑 뭐 이런 아니, 거 그거 이런 건 아무도 하지 몰라. 마. 그거 그건 하지 기억해. 말고. 뭐 아니 근데 우리가 설민석도 아니고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못해. 아니 근데 예. 중요하지. 그게. 이 와드 카팁이 그 영국에 지금 망명해 있잖아요. 네. 근데 영국 시상식에 나와서 아까 네. 바프타에서 그 말을 하잖아.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다. 당연하지. 그레이트 브리튼 여러분들. 왜냐하면 대영 제국 영국 제국주의가 중동이랑 아프리카를 이렇게 만든 원래 그 원죄를 뿌린 나라들이거든요. 그다음에 프랑스랑 독일, 벨기에 하여튼 거기 차치하고 2011년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네. 딱 9년 전 네. 아랍의 봄 기억나죠? 네. 2011년. 네. 네. 그게 아랍의 봄이 어떻게 됐냐면 튀니지에서 노점상 네. 단속을 한 거야. 네. 그냥 우리도 익숙하잖아요. 네. 철거만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다 때려 패고 그거 다 부시고 했는데 그 노점상 주인이 분신을 했어요. 네. 그렇죠? 튀니지에서. 네. 튀니지는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네. 이슬람 국가예요. 네. 근데 그 분신을 하고 시민들이 빡친 거야. 예. 그래서 다 거리 나와서 그때부터 아랍의 봄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불이 붙어서 뭐 리비아로 번져서 카다피가 예. 죽었죠. 네. 그리고 그게 이집트 대통령도 그렇죠. 좀 무너지고. 붙었죠. 네. 네. 네, 무라바 그도 내려오고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중동으로 와가지고 시리아에서 그 다음 해 정도에 시리아에서 그 불이 붙었어요. 네. 시리아는 이제 아사드 이 부자가 네. 아빠 아사드가 30년인가 해먹었죠. 해먹고 아들한테 물려줬죠. 그 네. 여기는 왕정도 아닌데 네.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세습한 거죠. 대통령을 세습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첫 아들은 죽고 네. 둘째 아들은 뭐 치과 의사인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정치에 관심 없다고 유럽에 있었는데
큰 아들이 죽어서 둘째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못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시리아에서 이제 그 많은 단체들 있잖아요. 뭐 무슬림 형제다, 무슨 뭐 네. 알카에다, 뭐 무슨 네. 뭐 엄청 많은데 걔네들이 이제 반군 조직이 돼서 정부군이랑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때가 이제 이 영화의 처음이죠. 네. 예, 그 반군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네. 죽인 게 강물에 떠내려온 겁니다. 네. 알레포에서.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 주인공인 와드는 사진 작가이자 그 영상을 찍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걸 영화로까지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찍은 것 같아요. 음. 계속 찍어서 영상을 찍었고 자기 얘기도 찍고 자기 가족들의 얘기도 찍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도 찍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얘는 고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뭐 어디서 시리아의 시리아의 다른 지방에서 음. 이제 대학을 온 거죠 여기로. 알레포로. 예? 경제학과 3학년이었나? 예. 그때 이제 이 아랍의 봄이 시작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학생 운동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조직이 돼서 학생 운동으로 시작을 한 거고 그 자기는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일을 하나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함자를 만나게 됩니다. 함자. 예. 예. 함자는 이제 의사고. 처음에는 의대생이었나? 예. 네, 아, 의사생. 아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의사였어요. 의사였나? 예, 의사였어요. 그런데 계속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이 투쟁의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떤 죽음의 현장에서 이 와드가 막 우는 모습을 보더니 그 함자가 나가 있으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게 이제 옥상 가서 막 울고 있는 자기한테 함자가 다가와서 너가 울고 있는 거 못 그치. 보겠다. 그렇지. 나 너무 괴롭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너 진짜 사랑한다는 뜻이다. 되게 로맨틱한 고백을 하죠. 그리고 결혼을 그렇죠. 요청하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예.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전쟁통에 그렇죠. 완전 전쟁통에. 뭐 매일매일 폭격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알레포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다마스커스 상황이 있고 알레포 상황이 또 따로 있는데 네. 이게 사실 그래서 아사드 이 대통령이 거의 물러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반군이 네. 엄청 밀어붙였지. 세져가지고 그 정부군의 상당수가 또 반군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넘어갔어요. 예. 넘어가고 그랬는데 아사드가 막판에 근데 이 반군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조직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한 2013년 정도 돼서 거의 승기를 잡았어. 네. 근데 반군이 여러 어떤 단체들이 같이 합쳐진 거라서 네. 약간 이제 소강 상태가 되니까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 네. 주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 그 내분이 가운데서 일어나 또- 다 이제 이슬람 뭐 이쪽이긴 하지만 근데 이 반군 중에 뭐가 있었냐면 IS가 있었던 거죠. 네. 완전히 극단적인 원리주의자들. 네. 얘는 진짜 잔인하고 네. 그리고 테러를 막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원을 못 받는 서방 거지. 세계에서는 얘들을 막아야 되는 또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나쁜 짓을 얘네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IS가 네. 막 그렇게 하고 그 반군이 지리멸렬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아사드가 러시아에 SOS를 친 겁니다. 원래 시리아가 러시아랑 가깝거든. 시리아는 우리나라랑 수교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가끔 월드컵 축구할 때 시리아랑 붙어가지고 뭐 이기고 지고 하잖아요. 근데 시리아는 북한이랑 굉장히 친합니다. 그 시리아는 북한이랑 그래서 수교를 하고 네. 우리랑은 좀 소원하죠. 네. 그리고 시리아가 공화국인데 그 이슬람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아사드를 도와서 네. 폭격기를 예. 아유. 그러니까 알레포는 아예 봉쇄가 되죠. 정부군과 러시아군에 의해서 아예 도시가 전체가 봉쇄가 되고. 농성에 들어간 거죠. 농성 예. 도시 하나가. 근데 이제 여기서 도망가거나 그렇죠.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놔두는데 여기에 남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그냥 너희들은 그 반정부주의자다, 반군이다 라고, 예, 이러면서. 반군이라고 간주를 하고 수백만의 그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데를 막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네. 중동은 이런 사고나 이런 행태가 너무 빈번해. 네. 특히 팔레스타인은 뭐 네. 말할 것도 없고 그 몇십 년 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이게 중요한 감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어요.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뭐랄까 되게 다른 차원의 무언가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게 일상이라는 것을 일단 생각해놓고 얘기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쪽은 네. 거의 일상이야. 그냥.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의 이
태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생각보다 밝아요. 그치. 그렇잖아요. 노래도 하고. 예. 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참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되게 잘 웃고요. 자기들끼리 굉장히 재밌어하고 이렇게 웃음으로 승화하는 부분들이 막 보이거든요. 네. 이게 예. 일상이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이 와드와 함자 사이에 딸이 잉태가 되죠. 그렇죠. 예. 그 딸이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마인데 사마. 이 영화의 모든 이 얘기가 그렇죠. 이 엄마인 와드가 사마에게 이 영화를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알레포 이 폐허가 돼버린 이 알레포 이런 곳에서 너가 태어나게 해서 너무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왜 엄마 아빠가 여기에 남았는지 우리가 뭘 위해 싸웠는지 그 얘기를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 그렇죠. 이 영화가 이제 나레이션인데 와드가 하는 나레이션인데 그게 사마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얘기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뭐 그래서 사마가 태어나고 사마가 점점 자라는데 그 사이에 계속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상황은 점점 더 옥죄어 와서 아예 봉쇄가 된 지 몇 개월을 버티다 6개월 정도 버텼을 때 이미 이제 뭐 모든 물자도 다 동이 나고 반군은 완전히 밀려서 이제 거의 정부군한테 둘러싸여서 이제 사면초가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왈레포를 결국에는 포기하고 그게 딱 그 전남 예. 도청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를 알레포를 떠나는 그쵸.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중간에 이제 이 아빠인 함자가 뭘 가지고 싸우냐면 결국에는 의료 시설을 만들고 부상당하고 다친 사람들을 계속 여기서 돌보는 거예요. 몇천 명을 치료를 한 예. 거예요. 근데 그러면 폭격해서 병원을 없애버리고 또 그러면 또 다른 곳에 이제 자리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병원처럼 꾸며놓고 거기서 또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으면 거기를 또 폭격하고. 그러니까 예. 진짜 잔인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병원을 폭격을 해. 병원을 폭격하는 건 진짜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라 이거지.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시리아는 2020년 현재 다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됐습니다. 아랍의 봄이고 뭐고 그렇게 많이 1,000만 명의 난민이 되고 50만 정도가 죽었대요. 그리고 여기 알레포에서만 5만 명이 그렇게 폭격 그런 걸로 죽은 거야. 5만 명이 한 도시를 그게 200만이면은 진짜 큰 도시 아니야. 그렇죠? 거의 막 부산, 인천 막 그렇죠. 이런 데를 그냥 포위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서울로 치면 한 4개 구를 다 전멸을 시킨 거죠. 서울은 좀 비정상적으로 인구가 마련되고 세상에 200만 넘는 400만 정도 되는 도시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지금 다들 이제 난민이 된 거죠. 아무튼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다시 아사드가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고 반군은 정리가 됐고 알레포는 폐허가 됐고 네. 그냥 이렇게 시리아는 아직도 막 경제난 뭐 물자난 뭐 다 허덕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 예멘 이런 데서 또 이런 내전 상황이 벌어지니까 또 국제적인 시선은 글로 쏠리고 예. 시리아 또 그 주변 국가들이랑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예, 뭐 또 뭐 쿠르드 난민, 쿠르드족들의 난민은 그렇죠. 또 터키랑 또 막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터키도 개입하고 우리가 그 시리아 난민이라는 말을 들은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 한 7, 8년 됐죠. 시리아 난민의 이야기를 빗대서 그 가버나움의 이야기도 이해하지만 1,200만 명이 나라를 떠나서 유럽으로 흘러 들어간 거야. 100만도 아니고 200만도 1,200만 명. 그러니까 나라 하나 정말 웬만한 큰 나라 하나가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그게 유럽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이제 유럽으로 간 건 이제 일부고 물론 일부 있죠. 맞아. 제일 많이 간 게 이제 터키죠. 터키로 많이 갔고. 근데 그 과정이 항상 그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냐로 알고 있었단 말이야.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입국도 잘 되지 않고 특히 난민으로 바다를 건너다가 해안가에서 엎드려 숨져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각인하고 있거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은 그 나라 안에 있었던 거야. 이 그렇죠. 나라는. 그리고 뭐 전쟁 중에 제일 잔인하고 제일 비인간적인 전쟁이 내전이잖아요. 시빌워. 그렇죠? 우리도 6.25 때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게 동족끼리 싸우는 게 제일 잔인해. 그게 그냥 대포 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어떤 비인간적인 그 극단을 보여주는 거죠. 종교 때문에 하는 전쟁이 또 잔인하잖아. 우리는 이념 때문에 싸웠지만 종교로 싸우면 그거는 답이 없거든. 근데 시리아는 예전부터 거기가 이제 프랑스가 이제 옛날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시리아에.
우리가 전에 레바논 우리 반전 영화 1위를 차지했던 그을린 사랑에서 그게 레바논 상황이잖아요. 레바논에서 이게 기독교인이면 살려주고 이슬람이면 다 죽이고 막 그런 거 있죠. 네. 레바논, 시리아 다 옛날에 프랑스, 영국 얘네들이 와 있어가지고 기독교인이 시리아는 한 10% 정도 된대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도 평화롭게 살았는데 이 내전이 일어나고서 시리아가 아랍의 봄 이후에 애들이 열 몇 명이 벽에다 낙서를 했대요. 네, 낙서했어요. 낙서 이제 그게 좀 뭐 자유를 원한다. 뭐 그냥 프리덤 뭐 이런 거 쓴 거지. 근데 걔네를 잡아가지고 걔네를 고문한 거야. 애들을. 네. 10대. 근데 한 애가 죽었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난 거죠. 우리도 똑같잖아. 우리도 4.19 이런 거 보면은 학생들. 그렇죠. 우리가 1987 보면은 그게 그런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종교 이런 거 다 초월해서 독재자가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한 거죠. 그래서 다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서방에서는 그거 잘 모르고 네. 이게 저기 뭐 미국이나 영국은 내심 가만히 있었어요. 처음에 이게 개입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가만히 있었죠. 왜냐면은 얘네들이 반군이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면 그때 이제 들어가려고. 왜냐면 아사드 싫었거든. 외국에서도 지 맘대로 하니까. 그리고 또 이슬람 세력이 확장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반군들이 이게 약간 좀 복잡한 게 예. 뭐냐면 사실은 반군을 지원을 안 한 건 아니고 예.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안에서 IS가 원래 원류가 네. 러시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 교육을 받은 네. 사람들인 거야. 그 사람들이 원리주의로 그러니까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종교적인 원리주의를 갖기 시작하고 그거를 극대화시킨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건 뭐냐면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이게 엉망이 된 거야. 사실은 사담 후세인도 사실은 미국이 이란과 이라크 전쟁할 때 이라크를 지원했어. 무기도 엄청 많이 주고 거의 서방 친미 국가처럼 운영이 되다가 사담 후세인이 턱 돌아서면서 그게 이제 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원죄들이 있는 겁니다. 네. 쭉 쌓여있는 내력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IS도 사실은 서방 세계 지원으로 탄생한 군사 조직인 거야. 근데 자생력을 갖겠다고 하는 순간에 적이 돼버린 거야. 네. 엄청나게 웃기는 거죠 이게. 이 시리아는 그리고 그 유적 같은 게 엄청 많은 나라예요. 네. 이게 시리아 보면은 아까 그 다메섹 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런 거 들어봤죠. 안디옥 네. 이런 게 다 시리아에 있는 거예요. 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지명이 나와요. 네. 그래서 성지순례하면 시리아를 가야 돼. 네. 이스라엘보다. 네. 그런데 IS가 이것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네. 2000년 된 그런 유적지들이 엄청나게 파괴됐다고. 3000년, 네. 4000년 된 이런 것들을 네. 다 파괴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서방에서 그때 이제 뒤늦게 뛰어들었죠. 그리고 미국 그 국무부에서도 직원들이 들고 일어났대요. 빨리 개입하라고. 이게 미국에서 개입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으니까 개입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막 그 지켜보던 공무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정도라니까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는데 어쨌든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국이 항상 그런 식으로 써먹고 나몰라라하고 내팽겨쳐버린 조직들이 다 반미가 된 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흘러왔어.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결말을 안 짓는 데서 중동은 비극을 항상 잉태해 왔거든. 그러니까 쉽게 개입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이제 진짜 양치기 소년이 돼 있어요. 미국이 뭘 한다 그러면 반미 감정이 훨씬 높아. 그리고 이제 이 아랍의 봄 상황 때 미국은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바마는 이제 내심 이게 드디어 자유의 불꽃이 중동이랑 북아프리카에서 퍼지는구나. 이슬람에도. 내심 그랬겠지. 그래서 그냥 냅둔 거지. 이게 이렇게 지네가 정권을 무너뜨리면 그때 이제 도와주겠다. 뭐 이런 견지를 했는데 좀 늦었죠, 개입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IS가 나오고 이 반군 중에는 또 이 반군의 대명사 정말 20세기 가장 용맹하다던 그 네. 체첸 반군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부군을 다 박살을 냈죠. 정부군이 나중에 다마스커스가 거의 이 함락이 될 직전까지 갔어. 직전까지 갔어. 그러니까 한 광화문까지 온 거지 청와대가 본부면. 근데 그거를 끝에 버티면서 결국 러시아를 불러들인 거지. 하여튼 그게 복잡한 그게 있는데 좌우지간 다 도루묵이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 가족들 잃고 이 사람들 지금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다 난민이든가. 저는 그래서 보면서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 끔찍한데 우리의 역사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자꾸 만약에 우리가 그때 이렇게 안 됐으면 그때 우리가 독재가 계속되고 저항하는 세력들의 이게 너무 이제 거세져서 이게 유혈 사태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어떤 그런 만약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약간 이렇게 소름이 돋는 그쵸. 예, 그런 느낌도 그때 받았어요. 김재규가 예. 박정희를 안 쐈다면 뭐 그런 거라든가. 내가 섬찟한 건 사실은 촛불 때 구테타 그걸 실행을 했다면, 그러니까 뭐 우리도 계엄령을 실행하고 막 이랬다면, 네. 그랬다면 우린 정말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죠. 그리고 이 시리아 내전은 전 세계에 중계가 됐어요. 이게 유튜브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군에서 작전 같은 거 하는 게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본 적 있어요 혹시? 많이 본 적 없어요. 와 그거 완전 생중계. 그리고 얘네들이 또 선전전을 한 거야. 정부군이나 반군이나 서로 서로 유튜브에 어제 전투한 거 막 찍어가지고 지네가 이기는 거 이런 거 올리고 유튜브로 선전전을 했습니다. 그 소련 탱크들이 시내에 진입해서 탱크에다가 고프로 카메라 달아놓고 막 그러니까, 그걸 승중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막 선전을 한 거야 유튜브로. 그거 다 그거 보고. 네. 여기 주인공 와드도 그거로 이제 찍어가지고 매일 기사를 올리지. 그게 이제 영국의 채널 네. 4에다가 기고를 한 건가요? 그렇게 네. 그런 채널 식으로 4에 계속 기사를 써서 뭐 브이로그를 했다고 그랬나요? 브이로그? 예, 브이로그 형태로 계속 그 시리아의 알레포의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서방 세계에 전달을 하는 역할을 와드가 하고 있었던 거죠. 참 그 처음에 이 자유운동을 펼치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희망적인 분위기들을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영화에도 나타나는 게 밤에 폭죽놀이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네. 사실은 이제 이 알레포가 그렇죠. 해방됐다라는 그게 이제 2013년 14년 요때죠.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환희에 차 있어요. 맞아요. 희망에 차 있고. 그래서 와드도 그때 자막으로 승기를 잡은 듯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물론 이걸 그냥 직접적으로 딱 대입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5.18 광주에서도 계엄군들을 몰아냈던 순간이 있거든. 그렇죠. 그때 느꼈던 사람들의 열이나 환희나 희망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서방 세계 혹은 미국이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이렇다라는 걸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어. 우리가 지금 혁명을 하는데 이 혁명이 이만큼 왔어.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면 반드시 우리한테 도움의 손길이 와서 우리는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전 세계가 유튜브로 보고 있어. 이 환희 순간이 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준 거지. 왜 이게 길어지지? 라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 그 직전까지 가잖아. 네. 근데 광주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이루고 있다라는 거를 그 있잖아요.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인스펙터 이런 분들이 찍어서 그것들에 막 전달되고 외신에는 있다. 전달해 외신 기자. 외신 기자는 막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길어져. 근데 어느 순간에 역습이 오는 거예요. 네. 정말 저항을 하다가 한 명씩 수그러 들어가는 거죠. 이제 사라져가는 거지. 네. 거기에 가장 충격적인 거는 밤에 잠깐 나와 있는데 병원이 폭격당해서 53명이 죽은 거야. 병원 완전 폐허들. 그리고 주요했던 병원의 조력자들이 다 거기 함께 일하다 의사도 죽고. 그 CCTV로 보여주죠. CCTV. 네. 그 장면들을 대입해 보면 정말 그런 상황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저 광주도 마찬가지. 결국 계엄군들이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저항하는 사람들을 네. 다 학살해 버리고. 학살하죠. 이 장면들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너무 먼 얘기거나 뭔가 대단히 특별한 공간에 어떤 특별한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에 더 큰 충격이 있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이게 나비 효과처럼 영향을 줍니다. 이게 시리아에서 이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아까 뭐 터키, 레바논 뭐 이런 데로 요르단 이런 데로 다 가고 또 일부는 유럽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난민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지중해 건너서 그 2015년인가 그 사진이 전 세계를 움직였잖아요. 그 아이 죽은 꼬마의 사진. 그래서 그 난민들 뭐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애들 막 그 골치 아파하고 근데 독일에서 우리가 받겠다고. 우리가 100만 명씩 받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거기 이제 독일 사람들 아니면 영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수화되는 거야. 난민이 싫거든. 와가지고 쟤네들 꼴렁꼴렁하고 범죄자들 같고 그리고 우리 세금 죽는다. 우리 일자리 뺏고 네. 이러니까 선거 때 극우를 찍는 거예요. 극우 보수 세력을 프랑스도 찍습니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브렉시트도 그래서 일어났고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되게 보수화되고 미국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고 경제도 이렇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불구경하는 생각하면 안 돼. 라는 뜻에서 이 영화를 그리고 저는 가졌습니다. 애 아빠로서 아이 계속 조마조마하게 볼 수밖에 없죠. 애 아빠 예. 아니라도 되게 조마조마해. 예, 그 애들이 계속 죽어나가요. 그래서 왜 그 그렇죠. 병원에 그냥 집에서 자다가 폭격당해가지고 그 집 막내가 저기, 죽었나? 네, 삼형제. 예. 삼형제 중에 막. 근데 그 삼형제 큰 형이 애를 이렇게 어. 병원에 안고 오잖아요. 계속 그랬죠. 예. 근데 그 이제 그 엄마가 나중에서 내 아들 어딨냐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우리가 옮겨주겠다라고 하는데 엄마가 죽어도 안 놔주고 그쵸. 그 아이의 시신을 들고 막 들쪽 그냥 나가죠. 절규하면서 나가잖아요. 네. 눈물도 안 흘려요 엄마가. 어.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서 그냥 어. 들쳤고 그냥 그렇지. 그 정신이 그냥 나가서 그렇죠. 그런 그냥 거잖아. 그냥 아이, 참.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서 계속 이제 조마조마한 게 사마가 태어났는데 이 전쟁통 안에서 정말 진짜 아이가 살기는 너무 힘든 이런 환경 속에서 그쵸. 계속 폭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애가 나중에는 폭격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울지도 않잖아요. 얘는 폭격 소리에 반응을 안 해. 예. 꽝 해도 딴 사람들은 놀래는데 예. 애는 그냥 가만히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이 세 가족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화자인데 이 가족에게 어떤 비극이 닥칠까봐 그렇죠. 그렇죠. 불안불안합니다. 조마조마한 네.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특히 그 왜 아버지가 편찮으셨나? 그 함자 네. 그 의사 아빠의 사마의 아빠가 그 자기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보러 갔다 와야 되는데 그렇죠. 잠깐 도시를 떠났다. 예 잠깐 여기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는 다 봉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지가 몰래 그냥 이렇게 밤에 이렇게 무슨 월경하듯이 우리 38선 넘듯이 예. 다시 들어오는 그렇게 거죠. 갔다 오는데 가족들이 위험하다고 그렇죠. 사마는 놓고 가라. 그렇지. 그 얘기를 하지. 예, 라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 생각하면 자기도 굉장히 소름 끼치고 너무 무서웠던 일인데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라는 사마를 생각을 데리고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 그러니까 혹시 다시 못 들어오게 될 경우라도 나갔다가 못 들어오게 될 경우에라도 가족이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맨날 애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걸 보는 사람들인데 죽더라도 다 같이 죽거나 아무튼 헤어지지 않으려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2010 예. 몇 년 전에 몇 년, 이런 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밤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장면에서 진짜 조마조마하지. 저는 막 너무 조마조마하고 나도 결말을 모르고 봐가지고 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는 이게 나중에 이 필름이 어디서 발견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도 마지막에 그 아이를 다른 데로 보내야 된다고. 그렇죠. 아빠가 그러니까 이제 정부군이 너무 이제 포위망을 좁혀 왔을 때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부르죠. 와드를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불러서 우리 사마를 버려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정부군에게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굉장히 위험 인물로 찍혀 있기 때문에 사마를 살리려면 우리랑 관계가 없는 아이가 돼야 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부르가 엄마 아빠인 걸 알면 애도 죽일 거다. 예. 그런 이 얘기는 정말 근데 리얼하잖아. 그런 근데 이 상의를 와드가 잠깐 하죠. 계속 좀 긍정 에너지가 있었는데 예. 그때는 와드도 무너지는 거야. 얘를 왜 낳지? 내가 그 말을 하잖아. 네. 준욱이는 왜 눈만 얘기하세요. 퉁퉁 부어 있고 왜 얘기하세요. 얘기를 안 해? 나는 이 영화에서 내가 나한테서 이런 탄식 소리가 내가 이런 탄식 소리를 낼 수 있었나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쵸. 어딘지 알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어딘지 저도 다- 거기 그 장면에 소리 질렀거든요. 소리 질렀어. 나는 예. 헉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네. 이거 여러분들 내가 스포일러 안 할 건데 거기 그 임산부가 병원에 실려오는 예. 상황이 있어요. 만삭의 임산부가 폭격을 폭격에 맞아가지고. 맞아서 실려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 근데 그 장면에서 나는 거기서 우리가 나로 진짜 이상한 내가 막 이런 소리가 나더라니까 나한테서 같이 울었어요. 너 울었어? 네. 나는 거기서 스포일하지 말고 진짜 그 장면은 근데 이 영화에 충격적이지만 이거를 제대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한 단 한 가지의 장면은 나는 죽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피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자들의 모든 화면 처리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기리거나 혹은 그 망자들을 존중하거나 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 내가 왜 위령제라는 말을 하냐면 그 수많은 그 주검들이 저 모습을 보아주는 것이 위령인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의 모습을 정말 이건 너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잖아. 근데 그 움직이지 않는 그 아이의 죽음이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까 말한 그 탄식이 나오는 장면이 네.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정말.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민간인들이 있는데다가 어떻게 폭격을 해? 지금 무슨 19세기 민간인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거죠. 너희들이 아니 200만이 있는데 그냥 방군인 도시에 거야? 너희들이 이곳에 남아 있는 한 그러니까 네, 그 전쟁의 정부군의 모습이니까. 정부군의 입장에서는 이곳에 남아 있는 사람은 다 반역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폭격을 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나도 쏠 거야. 거기서 중간에 소리소문 그래서 없이 있습니다. 나가려고. 또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더 못 살겠다. 우리 이거 탈출하자. 그 탈출하러 나가다가 네. 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총질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들도 있어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아까 김 PD 형이 했던 얘기 중에 저는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주검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위령이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전 그 부분은 되게 공감이 되는데 제가 어젯밤에 아니다 그제밤에 TV를 돌리다가 MBC에서 5.18 관련 다큐를 보여주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방송에 그렇게 안 막 나왔어요. 안 나왔던 이번에 것 새로 같아요. 나온 영상이 예, 있더라고. 예. 그렇게 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진짜 여과 없이 죽은 분들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호가 깨 있었어요. 근데 은호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은호가 보는데 어린아이가 저걸 보면 좀 무서워하거나 공포스러워하거나 이걸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어요. 잠깐 했는데 이것도 봐야 되겠다. 얘도 이거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제 그걸 쭉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은호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보더라고요. 저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확실히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막 찌라시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들을 본 적은 있어도 저는 정말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그리고 그걸 우리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때 그 외신 기자들이 찍은 사진 같은 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보지 않았어요? 가끔 전시회하고 예. 우리 형님 세대들 386 세대들이 그 몰래 돌려서 보고 그랬잖아요. 그 사진들을 보고서 네. 이 운동권 투사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보면은 빡을 안 칠 수가 없어,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민간 시민들을 이러고서 얘네들이 북한군이라고 이러면서 빡이 안 돌 수가 없지. 또 뭐 북한 그리고 와드도 바로 그런 케이스였죠. 그렇죠. 와드도 대학생일 때 이 학살의 현장을 목격하고 바로 자기도 그냥, 그냥 운동에 투신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정말 더 비극은 시리아는 그렇게 싸웠는데 네. 다시 그 돌아나면 그쵸. 광주도 그렇게 했는데도 입 밖에도 못 꺼내는 말로 사람들을 그렇게 짓눌렀죠. 7년 넘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광주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아직도 우리는 그 진실을 찾아서 네.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고 네. 물론 그거를 자행했던 그 수계나 지금 뭐 아직도 살아 있고 막 이런 상황 좀 약간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는 우리가 발전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리아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그러기에는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네요. 그 이 와드가 그 시상식장에서 이렇게 영어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가 참 와닿더라고요. 난 여러분들도 뭐 이 광주 40주년 뭐 이런 거 떠나서 아까 내가 봤던 영화가 그 시티 오브 고스트라는 다큐예요. 내가 그걸 처음으로 봤어. 네. 그거는 이제 다마스커스도 알레포도 아니고 라카라는 데가 있어요. 라카. 네, 라카. 라카가 IS 본사죠. 라카 이 시리아인데 거기가 IS가 점령했어. 여기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IS랑 싸우는 거야. 지금 처음에 아사드 정부랑 싸우다가 갑자기 IS랑 싸우는. 근데 여기는 진짜 살벌해. 여기 알레포보다 훨씬 더 살벌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싸우는 사람들 얘기야. 그리고 또 밖에서 독일 이런 데 건너가서 SNS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서로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글 올리고.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저런 상황에서 애를 낳는 게 정말 이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 부모들은 그 사지에서 이렇게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 아이의 머리에 키스하면서 아빠가 너의 존재도 지금 우리의 투쟁의 일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되게 웃으며 살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웃으며 살아요. 당신의 안녕이 예. 나의 행복인 거야. 예. 그리고 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옆집에 사는 부부 그 부분 그때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봉쇄돼 있는 상황에서 물자들이 쫙 떨어져가지고 채소나 과일 같은 게 다 떨어졌다고 진작 떨어졌다 그러는데 남편이 어디서 감을 하나 네. 주워오잖아요. 감을 아내에게 딱 선물해줬는데 너무 좋아하지. 진짜 아내가 막 너무 좋아하고 마치 무슨 네. 꽃다발 막 백송이 받은 것처럼. 또 감을 엄청 좋아한대잖아요. 어. 그 익지도 한개인데 않아서 감한 파란 개인데. 감이야. 어. 네. 근데 그 장면이 저는 남편이 또 그거 되게 주면서 이거 와드랑 나눠 먹어. 이러면서 그렇죠. 주잖아. 참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야. 근데 나는 그 집이 난 너무 진짜 보석 같은 집이야. 그러니까 아내, 남편, 애들 셋이 마찬가지인데 특히 나는 어디서 느꼈냐면 그 아내. 네. 이분은 거의 한 번도 웃지 않는 장면이 나온 적이 없어. 그렇죠. 마지막에 그 떠날 때 한 번 울고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전에는 그런 거지. 계속 농담을 하고 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그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분위기를 그렇죠. 이렇게 확 피어오르게 만드는 그렇죠. 또 이분의 그런 농담이 밝은 오시아기 얘기한 것처럼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농담을 던지는 아줌마야. 그 웃음이 정말 확 퍼져나가는. 그렇게 전기도 안 들어오는 방 안에서 막 폭격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 방이 제일 안전해라고 하는 방에 다 모여 있잖아요. 몇 그치. 가족이. 근데 그 안에서 계속 웃으면서 뭔가 농담을 막 계속 하잖아요. 그치. 그 아줌마가. 이런 사람 때문에 예. 사는 거야. 그게 사라지는 거지. 실화니까 다큐니까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상식에도 있더라고. 네. 시상식에 나왔어요. 같이 연극 바프타 시상식에 같이 올라가고 같이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네. 보면서도 보면서도 조마조마한데 이 여자분 이분도 이 미소를 끝까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보게 되거든요. 어찌됐건 그치. 같이 끝까지 살아있는 그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약간 위안이 좀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결말을 모르니까 우리 진짜 끝까지 조마조마하더라고. 네. 다큐니까. 마지막에 그 검문소 통과할 네. 때 카메라가 꺼지잖아. 그래서 나 네. 가슴이 그냥 금직하더라고. 근데 다시 탁 켜지는. 하여튼 뭐 그게 카메라를 끈 게 아니고 카메라를 이렇게 밑으로 숨긴 많이 자구지가. 네, 뭐 어쨌거나 그 연출도 잘 돼 있어. 그 다음에 남편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함자? 함자? 하고 난막 부르는데. 비극인 줄 알고 막 정말 막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지. 오랜 시간을 찍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을 그쵸. 텐데 이 편집도 잘한 것 같아요. 그건 편집- 아까 그 에드워드 그 형이 좀 도와준 것 같아. 그 영국 에드워드 와츠. 에드워드 와츠. 예. 나는 그 아주머니의 그 일과 가운데 제일 정말로 재밌다기보다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 쌀 봉지에서 쌀벌레가 가득한 쌀을 그 마지막 남은 곡식을 근데 먹고 하는 거야. 쌀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근데 그 무슨 말 하냐면 이 살이 이런 상태인 줄은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그냥 할 거야 밥을. 이게 마지막 남은 거라고 얘기하면 네. 걱정하니까 그 얘기를 그 안 얘기는 하는 안 할 거야. 그뿐만 아니라 쌀벌레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얘기 안 할 거야. 쌀벌레가 뭐 문제겠어. 근데 그게 그런 차원의 농담인 거야. 음. 쌀이 이 상태인 건 몰라. 먹어지 맛있게 먹을 거야. 그 참혹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막 웃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정말로 그 하루를 잠시라도 그걸 살아낼 수 있을 만한 보상과 희망과 이런 것들이죠. 그게 없으면 이 서로 정말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도저히 못 사는 거야 그냥. 이거 아까 그 시티 오브 고스트랑 비슷한 때 나왔던 영화 중에 라스트 맨 인 알레포라고 있어요. 알레포의 남은 마지막 사람. 이거는 이 화이트 헬멧스라고 우리 이거 되게 역설적인데 우리 옛날에 백골단이라고 있었잖아. 네. 80년대. 네. 머리에 하얀 하이바 쓰고. 네. 그 백골단이라고 불렀어. 진짜 그게 무서운 애들. 전투 경찰인데 흔히 말해서 전투조. 전투조 네. 아니 체포조야. 그래서 추월탄 쏜 다음에 막 뛰어가서 때리고 제일 먼저 끌고 잡아가는 가고. 거야. 정말 악명 높았던. 근데 역설적으로 그걸 보여줬구나. 시리아에서 이 화이트 헬멧은 천사들이었죠. 천사들. 폭격 맞으면은 가서 구하고 병원에 데려오고. 근데 여기 이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화이트 헬멧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그 백골단이랑 완전히 정반대 얘기죠. 그 얘기예요. 라스트맨. 그리고 사마에게랑 비슷한 거 나온 영화 중에서 더 케이브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큰 도시는 아니고 약간 지방인데 거기서 또 그 한 여성의 얘기입니다. 이게 다 다큐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누구나 찍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은 찍어 놓고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로도 만들고 남들한테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매니페스토가 되는 거야. 어? 나의 성명, 나의 발언.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파워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큰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뭘 찍었지만 이제는 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정말 날것에 그리고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가 문명의 혜택을 입어가지고 서로 그렇죠. 좀 공감을 하고 공유하고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영화들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제껴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시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진욱이 안 좋아해. 네, 근데 봐야 돼요. 그래서 어땠어? 이거 진욱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이거는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진욱이 이런 거 싫어하는 네. 줄 아는데. 아니 싫어한다기보다 그냥 안 봤어요.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네, 안 보는 안 제끼잖아 봤어요. 그냥. 네, 그냥 안 봐요. 안 봤는데 봐야 돼. 왜 봐야 돼? 봐야 돼요. 봐야지 알아요. 봐야지 알고 그 아는 게 한번 뭔데? 봐야지 다음에 또 찾아봐요. 또 찾아본다? 네. 너 또 찾아보겠어? 이거 그럼요. 저 이거 보고 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부재의 기억을 또 봤어요. 부재기요? 네, 이걸 보고 부재기형 짧잖아. 네, 짧죠. 짧죠. 보고 다시 왜 그게 또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연이어서 봤어요. 연이어서. 아 그래? 네, 이 영화가 1시간 40분 정도 되거든요. 딱 그렇게 해서 연이어서 봤더니 2시간 조금 넘게. 예,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고 나니 기억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예, 보고 나니 이게 뭐 우리나라 밖의 일이지만 그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떠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분도 그 병원 안에서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봤던 택시 운전사나 이런 곳에서 봤던 그 병원 모습과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예. 거리의 모습도 사람이 쓰러져서 이렇게 끌고 가고 뭐 이런 모습조차도 예. 정말 눈에 고스란히 좀 기억 속에 담고 싶고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기억에 남는 좀 대사와 나레이션들이 있는데 영화의 시작 부분에 이 와드 엄마가 사마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편지를 남기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나레이션이 사마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너는 태어나서 본 게 전쟁밖에 없잖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너의 잘못도 아닌데 이런 엄마를 용서해 줄래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영화 장면에서 그 삼형제에 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막내 동생이 이제 이미 맥박은 안 뛰고 그냥 누워 있는데 그 큰형과 둘째로 보이는 네. 형들이 네.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네. 죽은 동생한테 벽에 기대서 울면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불안감이 오고 있어요. 이미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위에서 맥박이 안 뛰어 숨이 멎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 이 큰 형이 벽에 진짜 웅크리고 앉아서 초등학생이에요. 누가 봐도 머리를 움켜쥐면서 하는 말이 제 동생은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 동생은 잘못이 없어요. 제 동생은 잘못이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이건 실제 대사가 아니고 그냥 그냥 실제로 그런 벌어진 말이니까 일이니까. 그게 좀 너무 가슴 아프게 좀 와닿았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형제 또 역시 또 아이들입니다. 한 명이 죽고 한 명만 남아 있는데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물어봐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이제 형제도 죽은 거고 이 친구 혼자만 남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와드가 나레이션으로 속마음을 얘기를 해요. 참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부러운 부분이 있다. 순간적으로 뭐냐면, 아이의 죽은 아이의 부모가 그 폭격으로 부모는 이미 죽었고 예, 그렇죠. 동생만 이제 데리고 온 거야. 예, 그렇죠. 응? 근데 동생도 죽은 동생도 거지. 죽었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와드가 그렇죠. 그 부모님이 너희를 아들을 묻기 전에 죽었으니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부럽다. 네, 그게 부럽다. 그 얘긴즉슨 결국 이 사마도 사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마조마했던 부분들이 같이 떠오르니까 그런 얘기들을 했고 사실 와드도 이 고스란히 이 영상으로 남기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어떤 날은
아주 큰 공습으로 진짜 일일 평균 300명의 환자들이 막 몰려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외부에서 역시 이제 죽은 사람의 이제 가족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와드를 보면서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거 맞죠? 이거 모두 남겨야 됩니다. 이거. 맞아. 이거 모두 남겨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막 울부짖는 지금 장면이 상황이 이런데 왜 있어요. 카메라를 찍어 이게 아니고 네, 그렇죠. 이거 좀 찍어라. 그렇죠. 이거 지금 남겨야 된다고. 그럼 얼마나 억울하면 그런 말을 알리라고. 하겠어. 예. 그때 와드가 역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눈물 또 역시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와드가 또 뒤에 나레이션 중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다. 눈을 감으면 붉은색만 보인다. 병원에 있다 보니 온통 피만 보는 중간에 거예요. 그 피 닦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바닥에 이렇게 끌려갔던 무슨 2차 대전 무슨 야전병원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화적인 연출이 아니라 이건 다큐니까 실제니까 진짜. 이게 마지막까지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속으로 저 중에 이게 연출된 거였으면 막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연출이었으면, 차라리 그냥 영화였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보면서 정말 좀 저도 괴롭게 가슴 아프게 좀 봤던 것 같고. 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지금 되게 민심이 흉흉하고 좀 각박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사는 게.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영화들, 드라마들 많이 보실 텐데 이런 다큐도 좀 보시고 우리가 겪은 비극을 이 세상 어디선가 또 사람들이 겪고 있고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 사람들한테 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눈 돌리지 마시고 이런 다큐도 무용보에서 추천해드리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사실 이 영화에 나는 별점 매기는 거는 좀 이렇게 크게 찬성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별점 해야 별점을 돼요. 매기는 게 아니 그래도 뭐 매길 수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시상식에서 뭐 상도 주고 한 영화니까 네. 매겨야죠. 뭐 아니 근데 뭐 별점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기 마지막으로 소감 하나씩 얘기하고 끝내죠. 네. 좋은 영화를 찾아방황하는 이 취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자, 그러면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정성껏 우리의 어떤 이유를 달아서 별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유명사 진욱이부터요. 아, 네. 뭐 영화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네, 그 느낌이 그대로 제 온몸이 이 털끝마다 다 있는 것 같아서 참 이거 다시 보려면 보겠냐? 다시 보라면 또 보죠. 네, 볼 수 아, 있어요. 다시 보기 좀 힘들 것 같아. 네. 쉽지는 않지만 보면 또 못 보고 지나갔던 또 장면들이 또 다시 생각날 것도 같고요. 사실 아까 전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와드와 함자 또 사마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처음부터 같이 했던 그 동료들. 처음에 그 소개했는데 바로 그 뒤에 그쵸. 예. 폭격으로. 와드가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래도 이 영상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다큐 영화로 제작하거나 혹은 그 영상들을 본인이 보면서 물론 가슴 아픈 기억이고 가슴 아픈 순간들이고 역사겠지만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남겨서 잘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같이 지냈던 친구들 그 같이 정말 피땀 흘려 고생했던 그 동료들이 정말 주변의 동료들이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예. 공습으로 인해서 혹은 사고로 인해서 많이 죽었는데 실제로 그 죽는 장면들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같이 그 눈물 흘리고 하는 장면들. 근데 나중에 이 와드가 밑에 역시 나레이션으로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이 영상 안에는 그들이 남아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예,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좋다라는 또 표현도 하고요. 그걸 보면서도 참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리고 이 영상으로 또 와드 스스로에게도 어떤 또 위안이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아까 형들도 거듭 표현했지만 일종의 와드에게도 이 영상은 주변 동료나 친구들을 위한 일종의 위령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라는 좀 생각도 같이 했고요. 중간에 또 역시 와드와 함자의 신혼집이 또 보여집니다.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혼집이었고 정원도 직접 가꾸고 식물은 어떻게 심자 자유롭게 놔두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함자가 그렇게 정말 너무 사람 좋아 보이고 꿋꿋이 잘 견딜 것 같은 함자가 신혼집 바로 뒷집이 공습을 폭격을 당하면서 이 집도 영향을 받고 이 정원이 많이 좀 그렇죠. 핍해집니다. 다 망가졌어요. 예. 그 한순간에 심었던 식물들이 다 한 번에 죽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꿋꿋이 줄기가 있는 나무가 있는 곳에 물을 주면서 혹시라도 다시 살지 않을까. 우리가 정성껏 심은 식물이잖아, 나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다 죽어버리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혹시라도 살지 않을까 하면서 물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결국 그들에게도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끝까지 놓지 않고 가져간다라는 그런 부분이 결국 이들에게는 그래도 다행히 역시 고향을 좀 떠나지만 그래도 알레포를 좀 안전하게 떠나는 장면까지 좀 이어지지 그 않았을까. 알레포 여기는 눈이 오더만. 예, 겨울에 영하 3도 뭐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제가 그래서 눈 내리더라고요.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우리 서울이랑 위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하죠. 예. 그래요? 우리는 중동 그럼 다 사막 같고 다 모래사장 같은데. 위도가 거의 비슷해요. 예. 눈이 와요. 인도 북부만 해도 네. 눈이 많이 온대잖아요. 인도 북부보다 거기가 위도가 높아요. 높아서 그리고 알레포는 다마스커스는 남쪽이고 네. 알레포는 알레포는 제일 북쪽이고 위쪽이죠. 터키 북서쪽. 쪽이죠. 예. 그 폭발물의 그 탄피 탄피를 예, 그거 위험해 보이던데. 예, 그거를 따뜻하다고 아직 뜨겁다고 난로로 쓰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 상황이니까요. 네. 고스란히 좀 다 담겨 있으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물론 마음 한켠으로 좀 무거워지고 정말 가슴 아프고 좀 보기 힘든 장면들도 있습니다만 네. 반드시 두 눈 크게 부릅뜨고 끝까지 눈에 힘 주시고 눈물이 흐르더라도 처음에 10분을 참으셔야 합니다. 눈물 잘 훔쳐내시면서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의 미소, 사마의 천진난만한 이 성장기가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이 사마이는 네. 약간 동양애처럼 성장이 생겼어. 눈도 예쁘고 약간 여기 동양이에요. 여기 동양이라고요. 시리아. 시리아? 시리아 동양이죠. 중동 미들리스트. 네. 미들리스트라면 진짜 웃겨. 동쪽의 네. 중간. 네. 뭐야 이게? 중동. 네, 뭐 별점 네. 별점 주실 거예요? 네, 사마에게 별점 뭐 이거 어떻게 별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이 별점을 드리려면 아니 그냥 영화적으로 네. 그냥 그렇게 평가하세요. 할까요? 예. 네. 뭐 참. 우리 다큐도 몇 그래도 번 어찌되건 꼭 보시라는 의미에서 네. 저는 별 4.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3. 냉정하군요. 저는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네. 신이여 저들을 도우소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신은 알라입니까? 가십니까? 지저스입니까? 또 좀 복잡해지. 저최 교수님 좀 누가 있다면. 너 크리스찬 아니야? 왜 이래? 네. 아 정말 무슨 오마이 신이- 갓. 어떤 신이 오마이 진짜 갓. OMG 헤븐. 상황이죠. 헤븐 헬퍼 소울. 예. 네, 그렇죠. 근데 그거였고요. 저는 뭐 별점을 못 주겠어요. 그러면 취소해요 그냥. 나는 포기. 4.3으로 그냥 굳어지는데 그러면. 아 저는 네, 최과장은 굳이 줘야 된다면 네. 그 사마라는 아이의 전쟁통에서도 그냥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마의 얼굴에 그 표정에 별 5개를 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별 5개 나왔습니다. 네. 사마가 하늘이란 뜻이라면 스카이. 네. 먼저 처음 알았어. 그 오사마는 하늘이 5개. 죄송합니다. 그건 그냥 오하늘인 거지. 그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 극적으로 잘 전개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거부감이 있다고 봤거든요. 나는 굳이 이걸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어? 라는 거부감에 일면 이해도 해요. 근데 이 영화는 어떤 상을 받는다는 이유가 이 영화의 어떤 뭔가가 특별해서 뭔가가 뭐 대단해서 어떤 영화적인 장치가 너무 훌륭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피하지 않고 혹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충실히 기록해서 결국은 이렇게 담아내 있다라는 그 자체의 상을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현실을 당신이 원한 만큼 알려주기 위해서 상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어떤 극영화나 그 어떤 영화의 어떤 사상과 조류를 대입해서 이 영화를 판단하려고 해도 그런 판단의 경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현실이고 현실이었기 때문에 담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담아진 이야기들이 그만큼 강력하고 어떤 화면 장치, 어떤 기자재를 들이대도 이거보다 더 진실을 담아낼 수 없어. 그리고 그 안에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한 장면 한 장면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거죠. 그게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인간의 삶과 인간의 추악한 면과 인간의 너무 선한 면과 인간의 너무 극적인 희망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영화의 저편에 있어요. 영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영상물의 저편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인터넷에 정말 넘쳐난다는 아까 오시아 얘기한 것처럼 수도 없는데 우리는 그 인터넷 안에서도 이 장면들을 외면하거나 혹은 뭔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판단을 보류하거나 했던 거죠. 근데 이 영화가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정말 그 근접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위령제인 어떤 행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라는 의문점의 물음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하는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도 한 그런 영상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는 5점을 드릴 수밖에 없고 5점 이상이 있다면 더 드려야겠지만 이 영화를 볼 때 영화 다큐멘터리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기자재들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을 두고서 어딘가를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게 이 장면이다. 내가 정말 이 핸드폰 하나로 내가 어디 시리아를 딱 포커싱하고 이걸 보고 싶다면 그 장면이다. 라는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동참하게 되실 거다. 이 주검들의 명복을 빌고 정말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이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니다. 라는 부분에 충분히 동조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5점 만점이 나왔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다 뭐 이게 별점 매기가 좀 그렇다 그러는데 이거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리아 내전이 유튜브나 SNS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후티지가 굉장히 많아요. 많고 막 자기 얘기한 것도 많고 한데 이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 와드라는 여자가 그걸 찍어가지고 이거를 1시간 반짜리 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튜브에는 수많은 그 영상들 정말 깜짝 놀라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요즘 보면 전쟁 같은 것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쳐보면 시리아 이렇게 치면은 영어로 말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엮어서 1시간 반짜리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바프타도 나가고 오스카도 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겁니다. 사마에게란 영화를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잔상으로 흩어져 있던 그 파편들이 올곧이 이렇게 엮어져서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리아가 이렇구나. 시리아가 왜 이렇게 싸우고 있지? 왜 러시아가 폭격을 해? 미국은 뭐 하지? 이러면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 지구에 같이 사는 같은 인간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응원도 하고 그렇죠. 응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충분한 어떤 영화의 힘, 다큐멘터리의 힘, 그것들이 영화가 우리가 오락물로서 그냥 엔터테인으로서 영화의 어떤 그 역할을 지나고 어떤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의 도서관 이런 기능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사실 시리아라는 나라를 옛날에 그 명작 있잖아요. 그 유명한 아라비아의 로렌스. 네. 그게 배경이 시리아예요. 네. 그렇죠? 1차 대전 때 그때부터 이 비극이 싹 트기 시작했죠. 그렇죠? 오스만 투르크가 망하면서 그렇죠. 네, 영국이랑 프랑스랑 줄 찍찍 거가지고 이것들이 젊은 외교관 둘이 앉아가지고 줄을 그냥 쫙 거서 여기 니네 여기 석유나니까 이거 우리가 할래. 뭐 이따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이고 친척인데 그 사이에 줄이 거진 겁니다. 국경이. 맞아. 지금 나오는 쿠르드 뭐 분쟁 이런 거 다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화로 좀 우리의 역사, 지금 광주 40주기 이거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민주화를 향한 그 끝없는 투쟁. 1보 전진하고 2보 후퇴하고 3보 전진하고 2보 후퇴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시리아도 그 과정에 있는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거를 좀 아시면 참 좋겠다. 그게 우리가 또 아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외면하지 마시고 이런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로 여러분들의 어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방 안에 있으면서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 뭐 외롭지? 막 이런 생각하실 때 이런 영화 보시고 여기 와드가 하는 기도가 있잖아. 응? 내 남편이랑 애가 안 다치게 해주세요. 그 나머지는 뭐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 기도를 하잖아.
그것도 되게 간절히.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가. 네. 그래서 저도 이거 별점 매겨야 돼. 저는 4.5점 드리겠습니다. 자, 총점을 계산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가겠습니다. 총점입니다. 별 4.3, 5점, 5점, 그리고 4.5점까지 총 18점, 8점 나왔고요. 4.7 나왔습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네,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적금을 좀 깨셔서 볼 가치가 있는 영화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 조선 학교에 후원도 하신다는 그 말씀이 네. 요즘은 좀 그런 측면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느꼈으면 뭔가 액션을 조금이라도 취해본다. 그런 방법도 많아진 것 같긴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씩 뭔가 꼭 돈이 아니라 뭔가를 하나씩은 더 해보는 그런 삶으로 조금씩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음악을 한 곡 들어야죠. 뭐 꼭 관련이 없더라도 진홍곡을 들어도 좋겠고요. 진홍곡 아니고 여기서 그 둘이 왜 결혼식 프로연 비슷하게 하면서 방에서 둘이서 조촐하게 춤을 추잖아요. 춤추죠. 네. 그 크레이지라는 노래 틀어놓고 춤추죠. 난 그 노래가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 참 위안이 될 줄이야.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서방 노래도 이렇게 들어도 되나 봐. 해방을 맞아서 부르는 거지. 그거였죠. Crazy. 아니 크레이지. 땅땅. 크레이지라는 노래가 많군요. 참 생각해 보니까. 네, 그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네. 네. 사마 네. 잘 지내시고요. 여러분들 저기 클럽 조심하시고요. 클럽은 당분간 가지 코로나 마시고요. 조심하시고 무용보 들으세요. 건강히 영화 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에피는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